안녕하세요. 어제 친구분들 만나서 이제 보험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증권 요청도 처음 해보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좀 답답하다 느끼셨군요. 특히 이렇게 여러 친구가 같이 있을 때 뭔가 대화를 끌어가는 게 좀 어려우셨다고요? 오늘은 왜 이게 이렇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이 초기 단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가까운 친구들한테 보험 얘기를 딱 꺼내려고 하면 말이 턱 막히는 듯한 그런 어색함. 이거 정말 많은 신입 설계사분들이 겪는 첫 번째 관문 같은 거예요. 그쵸.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친구 관계라는 그 특수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심리가 있는 건지? 특히 그 술자리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명함 주면서 나중에 전화로 다시 설명할게 이렇게 하려다가 좀 망설이셨다고 했는데 그때 그 감정이 어떠셨을지 좀 궁금해요. 아, 복합적이죠. 일단 관계가 좀 틀어질까 봐, 괜히 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뭐 그런 걱정이 크고요. 또 사실 영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좀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망설임이 생기는 건데 문제는 그 망설이는 모습이 상대방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아, 얘가 아직 이 일에 확신이 없나 보다. 뭐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여러 친구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는 더더욱 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한 명한테 집중하면 다른 친구들은 좀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고. 맞아요. 네. 일대 다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뭐 개인적인 재정 상태라든가 건강 고민 같은 좀 민감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기가 어렵죠. 관심사도 다 제각각이고요. 뭐 누구는 재테크, 누구는 건강보험, 누구는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막 구체적인 상품 얘기나 뭐 증권 좀 내놔라 이런 요청보다는 당신이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 형성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하, 일종의 뭐랄까 출사표 그런 느낌으로요? 네, 그렇죠. 그냥 나 이런 일 시작했어 하고 자연스럽게 알리는 정도. 그럼 일단 그 자리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관계만 좀 다져놓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1대1로 만나는 전략. 이게 좋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대1로 만나야 훨씬 깊은 대화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요? 네. 말을 꺼낼 때 막 주저하거나 괜히 눈치 보고 이러면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껴요. 아, 어, 얘 혹시 금방 그만두는 거 아니야? 그럼 내 보험은 나중에 누가 관리해주지? 이런 걱정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위 미아고되고 될까 봐. 맞아요. 그 불안감을 주는 거죠. 결국에는 그 태도가 신뢰를 결정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디서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일에 대한 본질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고객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이런 전문가로서의 사명감 같은 거요. 네, 일 자체에 대한 믿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상품, 약관, 뭐 시장 트렌드 이런 걸 계속 공부하고 상담 스킬도 연마하고 그러면서 쌓이는 실력 기반의 자신감이죠. 하긴 뭐든 처음엔 낯설지만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회전초밥집에서 처음 일할 때처럼요. 근데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려고 해도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발목 잡힐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근데 여기서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 거절이라는 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 제안 내용이나 아니면 시점, 그러니까 타이밍에 대한 거절의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타이밍이 안 맞았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업계에서 정말 최상위권에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거절을 경험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오, 진짜요? 네. 그러니까 거절의 횟수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그 활동량의 반증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거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관리해야 할 데이터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한 친구들도 리스트업 해놓고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또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미리 알려두지 않으면 진짜 필요할 때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미리 씨앗을 이렇게 뿌려두는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을 만나는 일 자체가 생각보다 에너지를 엄청 소모한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저도 어제 그거 느끼셨다고.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익숙해지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오히려 지치지 않고 계속 활동하려면 뭔가 관리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체력, 컨디션, 그리고 멘탈 관리. 이게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필수 역량입니다.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이다. 네.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예를 들면 운동도 좋고 취미생활 아니면 그냥 푹 쉬는 거, 동기부여를 받거나 뭐든 좋아요. 반드시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코인 노래방이나 사우나처럼요. 네,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친구들에게 다가갈 때는 일단 상황, 그러니까 1대1이냐 다수냐에 따라서 좀 다른 접근법을 써야 하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좀 당당한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거절은 과정일 뿐이고 오히려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활동하려면 에너지 관리는 필수적인 역량이다. 이 점들을 좀 잘 새겨둬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 시선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걸 넘어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어쩌면 그보다 먼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나 스스로의 확신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 이게 이 여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고 또 답해야 할 질문은 아닐까요?